찐 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정의 핵심부터 짚어주세요. 네, 오늘 일정의 핵심 두 가지죠. 일단 어제 발표된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또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네, 한쪽 재료는 빛을 보고 있고 한쪽은 재료 노출되면서 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러면 종목군 쭉 정리를 해주세요. 네, 고밸류가 밸류가 저평가주가 아니라 밸류가 높은 종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종목들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지주사들이라든지 통신사들이 싹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융지주사들 다 급락하고요. 통신지주사들도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과 거래소의 안배가 7대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닥 종목들도 많이 포함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일단 엔비디아 영향으로 반도체 섹터주들 대부분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일부 대형주들은 좀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장 후반에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죠. 한 11시 때 발표됐는데 주가 반응은 오후에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화학주들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유화, 금호석유, LG화학 급등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구리, 철강, 비철금속 다 모두 강세입니다. 현대제철도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LS그룹주들도 다 급등입니다. LS도 급등, 풍산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쪽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현대건설기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력기기도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개별주로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다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홍성그룹이라든지 컬러레이 이런 것도 오가닉티 이런 것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딥페이크 보안주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꾸준한 강세 보여주면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급등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최악의 흐름을 보였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라든지 화장품 섹터주들, 특히 이제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주들 상당히 급등세 보여주면서 코스맥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류주들도 강세입니다. 지금 필라 홀딩스를 비롯해서 FNF도 다 초강세 보여주면서 중국이 우리나라 내수를 억눌렀다시피 이 부분에서의 해소 기대감,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신세계, 백화점들도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면세점, 카지노까지 모두 어우르면서 낙폭과대주들의 순환 반등의 이슈가 제공된 아침입니다. 네,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살아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이게 중국이 지금 지준율 인하하고 또 연내 또 이제 계속적으로 돈풀기해서 거의 지금 한 190조에서 200조 가까이 경기 부양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은 금리가 내려가면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경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긍정 부분들이 좀 생긴다면은 중국인들의 소비가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제 소비하는 패턴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 그다음에 건설 경기 부양, 내수 부양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화학주들 지금 최악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이제 구리 가격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그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제 중간재 소비재 이런 것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커졌다라고 보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내 내수주들 사실 엔터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외 소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야지만 뭔가 소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실질적인 이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국내에서 소비력이 더 올라가는지 계속 지표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약간 기대감으로 따진다면 기계업종이라든지 화학업종 이런 쪽들은 정말 2차 전지처럼 최악의 심리적인 바닥을 좀 지났다. 철강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구리가 다 반응 나오듯이 이런 쪽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의 속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최악은 지났다. 당장 뭔가 기대를 하기에는 중국 관련주들은 다들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부양책을 쓰면서 중국의 내수 부양을 한다라면은 국내 관련 업종한테 일정 부분 바닥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겠고 최악을 지냈다라는
심리 때문에 저점 매수세는 꾸준히 조금 들어올 수 있겠다. 말씀 주셨던 대로 연속성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차별화가 되는 종목들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처럼 최근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도감을 줄 수 있고 바닥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중국의 정책이 나왔다라는 점은 해당 경기 민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내수 소비 섹터 및 중국 내수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 중간재 소비재 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한 투자, 워낙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기술적인 투자 전략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냥 바이앤홀딩이 아니라 분위기 봐가면서 좀 짧게 끊어가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시각이신 거세요?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은 샀다 팔았다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샀는데 아닌 것 같으면 팔아야 되고 팔았는데 다시 사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사야 됩니다. 이 기회비용을 계속 상실하더라도 계속 움직임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발 반도체 고점론 이후에 지금 반도체도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고 2차 전지도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에서의 정책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바닥에서 트리거가 하나 생기면 그 트리거를 기점으로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리스크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원상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돌아가는 순서가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트레이딩 하면서도 최악을 보여줬던 섹터 쪽한테는 올해, 작년 계속 앉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가격 메리트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좀 팁을 주실까요? 네, 사실 쫓아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눌림목은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또 기술적으로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드린다면 과대주들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한테 좀 눌려서 탄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또한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다라면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제공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눌려서 못 갔었던 다른 섹터주들한테 조금 기회가 골고루 전해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시황할 때 언급드렸던 중국 관련주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반도체까지 해서 기술적인 대응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섹터에서 후발주들 조금 챙겨서 대응하시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우 부장이었습니다.